안녕하십니까, 부엉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제 스스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뇌동화해서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찍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선택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보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이에 따른 조언을 주시거나 저하고 다르게 하시던 분이 제 공부하는 방법을 보시고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영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S 동사의 기업 개요는 1975년 현대건설 토목사업부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벽제 콘크리트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6월 IS 동서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년 7월에 일신건설산업과 합병하였음. 주요 제품은 건축 토목 타일, 위생 도기 비대, PCI 파일, EXT 파일 등임. 건설사업 부분은 2008년 종합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한 21위임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9,688억 원이고 시가총액 순위가 187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3천만 주 정도 되고 분명가는 500원. 아직까지 전자투표는 미도입된 상태며 외국인이 7.4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는 작년도 퍼가 3.95 정도 되고 그다음에 EPS가 7,592원 그리고 PBR은 0.91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3.82%입니다. 현재 주가는 2009년도 3,000원을 시작으로 해서 89,9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31,400원 정도의 가격을 31,400원의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가 좀 소량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며 기관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약간 정체돼 있다가 내년도에 좀 많이 좀 떨어질 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매출액이 이렇게 적게 됐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순이익률도 2017년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도 29%에서 19%까지 떨어졌다가 순이익이 떨어진 지점에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120%에서 97%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당좌 비율이 현재 124%에서 77%로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점점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보율은 점점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1,000원에서 1,200원까지 증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는 두 차례 있었고 매수가 두 차례, 매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은 2016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주 현황은 IS 지주가 54.7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 기타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 지주에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주 친화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갖고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연간 주식 차트와 그리고 재무 차트로 봤을 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 급속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아까 그 내년도 예상 매출액이 10조로 좀 줄어든 걸로 1조로 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2015년에 비해서 비슷한 동등의 주가 매출액이 유지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다라는 것,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도 향후에 그 영업이익률이 감소했을 경우에 추가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은 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는 29, 19, 23 그래서 20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며 ROE가 이거보다 좀 하락했을 경우에 또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폰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현재는 0.89까지 떨어져 있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차트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ROE가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폰은 좀 줄어드는, 이 세 개는 상방향이고, 폰은 하방향, 이런 그래프를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최종 그 결산 보고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회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콘 상당히 많은 그 연결 대상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로 바우너스와 유누스 홈 USA, 코리아 펜달 코퍼레이션, 센트럴 아시아를 3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가 IS 동서는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상장되어 있는데 지주사업부터 콘크리트 서비스 토목건설과 부동산 매매업, 건축에 쓰이는 요업, 비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계측기 임대업, 장비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부동산 건설업, 중장기, 호텔업. 대부분은 다 이제 뭐 건설 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돼 있고, 그리고 주로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해서 부동산 매매업까지 이렇게 좀 계열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건축을 주택 건설을 해서 그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돼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은 BBB 제로를 유지하고 있고요. 신용 등급은 현 상태는 안정적이나 수익성 문제 없으나 불황시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변동사항, 미전환사채 발행 현황, 미전환사채가 2019년 5월 17일 날 전면 총액의 전환비율 13,000원, 미상 20만 주 중에 7만 주, 즉 210만 주, 743억인 210만 주가 5월 달에 33,800원을 33,800원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주요 재무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업 부분은 매출액이 점점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썩 좋은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 매출액도 콘크리트 부분도 전년도 꾸준히 좀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자고 건설업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렌탈 부분도 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운 부분은 좀 늘었다가 다시 줄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체 금액에 비해서 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거래는 줄고 전체적으로는 매출액도 좀 많이 줄고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올 상반기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매출액 구분은 유업과 콘크리트가 한 20% 정도 되고 건설 쪽이 71%,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10%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 아파트나 어떤 건축 토목에 대한 이익이 많이 창출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와 그다음에 유업 부분도 같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91%, 92% 정도가 토목 건설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들의 판매 가격 추이를 보면은 타일은 뭐 큰 변동은 없고요. 위생 도기는 조금 싸진 것 같고 비데, PC 파일 제품의 가격은 좀 낮아졌는데 그 전체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사항은 원광석류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수입도 증가하고 있고 유양료가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입은 똑같고 골재 가격은 좀 줄었고 철재료가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또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로 방법 수주 상황을 보면 현재 내년 초에 계약 잔액이 있는 것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말에 21억 기타로는 뭐 특별하게 완공 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고 지금 큰 것이 대구 범호 현장하고
월산 중매곡 주택 조성 사업 2건이 있고, 그리고 동래 1, 2 주택개발 사업이 좀 큰 건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발 사업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본 사업이 원활히 좀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는 단기 채무가 1,400, 매입 채무가 1,492억이고 단기 차입금이 3개월 이내께 약 6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3개월에서 1년이 4,900억 총 해가지고 1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성 있는 부채의 경우에는 2,500억, 2,700억 하고 2,700억하고 5천, 6천, 6천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든 느낌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늘었다가 줄었고 인건비는 좀 많이 줄었고요. 감가상각비 비슷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는 그 연구 개발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2.04 전체적인 수준은 비슷한데 신제품 개발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2016년에 비해서 연결 재무 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포괄 손익 계산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2천억 정도, 1,300억 정도 줄었고 매출 원가가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영업 손실은 비슷합니다. 영업 손실은 차라리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매출액이 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그에 따라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100억, 154억.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줄은 편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1, 2분기에 수익이 좀 많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3분기에는 이제 수익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작년보다 좀 증가했고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 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유동 자산을 보면 총 1,400억인데 1조 4천억인데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1,300억과 매출 채권 빼고 기타 200억 재고 자산도 빼고 기타 유동 자산 법인세 2천억 하고 1,300억 2천억과 1,300억 3,5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총계는 매입 채무 빼고 단기 차입금이 3천억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1,600억 해서 이것도 올해 갚아야 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인데 이게 1년 이내로 이제 온 거를 말하죠. 이렇게 해서 유동성 전환사채 700억 초과 청구공사 이것들은 뭐 이자 비용이 나가는 것들은 아니니까 기타 유동부채 유동성 충당부채 파생부채 사실 좀 유동성은 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3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부채는 올해 상환해야 될 부채가 약
어림 잡아도 한 5천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어, 재고자산의 그 순환이라든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유동성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862억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비현금성 항목 조정이 그리고 영업자산 부채의 변동 법인세 납부 그다음 투자활동은 1676억을 투자를 했는데 주로 투자한 것이 기타 유동성 자금 장기 대여금 증가 이런 건 갚았다는 거죠. 금융자산 갚았고 740억 1600억 해서 1800억 정도의 투자활동 현금 유출했는데 단기 대여금을 갚고 기타 유동성 자산 취득한 금액과 장기 대여금 갚고 기타 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 기타 유동성 자산 취득 기타 비유동성 자산 취득 이 비용이 좀 한 500억이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취득이 700억 자산 취득하는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좀 많이 좀 자산 취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활동은 1275억인데 그 중에서 재무활동으로 한 현금 유입액이 7천억 단기 차입금을 5천억 증가했고 총해서 7천억 정도의 차입금을 증가했으며 사채를 700억 그다음에 단기 사채와 사채 120 리스 그다음에 현금 유출 들어온 돈 9천억 정도의 유출을 했는데 상환을 5천억을 실시했으며 사채 상환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연차 배당금 그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증가 감소는 1000억 정도가 감소가 돼서 기말 현금은 좀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좀 안 좋은 편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돈은 괜찮은데 지금 투자 활동에 대한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의해서 단기 차입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출하는 상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그렇게 좀 좋지 않다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양호하긴 한데 그 기업의 유동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부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대북 남북 경협이 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매수를 한 것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 내에 그 유동성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비중도 전체 매입 금액의 1% 정도밖에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투자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오늘은 그 IS 동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매수한 종목인데 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